이번 시간에 다룰 학습 목표는 첫 번째로 전자기 유도 현상이고 두 번째 유도 기전력과 유도 전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어떤 도선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그 도선은 이제 자석이 돼서 주변에 자기장이 만들어낸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뭐 앙페르 법칙이라고도 하고요. 하는데 이제 이번 시간은 어떤 사람이 이제 거꾸로 생각을 했었던 거죠. 자기장이 변화하면 전류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한 분이 이제 패러데이라고 하신 분이고, 그래서 이 현상을 전자기 유도 현상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는 패러데이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전자기 유도 현상, 자기장이 변화하면 전류를 유도해낼 수 있더라 하는 내용이고요. 그때 이제 유도 전압이라는 거에 이제 만들어지는데 유도 기전력이라고도 하거든요. 뭐 쉽게 말해서 100% 매칭되는 단어는 아닌데 뭐 99% 유도 전압이라는 말하고 유도 기전력이라고 하는 거는 거의 같은 뜻으로 쓰인다라고 이따가 뒤에서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자기학 파트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이제 전자기 유도 현상인데요. 요 뒤에서 이제 잠시 뒤에서 얘기를 하고, 지난 시간에 했었던 자기장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을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석에서 가까울수록 자기장은 세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자기장의 세기는 맨 첫 시간에 어떻게 배웠냐면 1제곱미터당 자기력선의 개수가 몇 개 통과하는지 S분의 파이로 이제 얘기했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력선의 총수를 자속이라고도 하고 단위는 웨버를 썼었고요. 그 다음에 S는 면적인데 제곱미터를 쓴 거고, 요것보다는 테슬러라고 하는 단위를 더 많이 쓰더라, 테슬라.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그림은 요 자기력선에 대한 거를 이제 좀 더 얘기한 건데요. 뭐 예를 들어서 5가닥의 이제 자기력선이 통과한다고 봅시다. 이렇게. 근데 A의 면적도 1제곱미터고 B의 면적도 1제곱미터예요. 그 상태로 A 같은 경우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몇 개 통과하고 있죠? 그림상에서는 5개가 통과하고 있죠. 요 B에서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3개 통과하고 있습니다. 면적이 똑같을 때 A는 5개가 통과하고 있고 B는 3개가 통과하고 있죠. 그래서 자기장의 세기가 센 곳은 A다,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통과하는 게 A가 더 많으니까, 즉 A가 자석에 가까우니까 더 자기력선이 많이 통과하고 있는 거죠. 간격이 조밀조밀하고 밀도가 높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요까지 이제 복습을 하고요. 이제 전자기 유도 현상, 오늘의 이제 메인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이죠. 바로 설명을 하면서 내용을 이제 반복해서 진행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자석이 있고 여기 오른편에 원형 도선이 있습니다. 전류가 흐를 녀석인 거죠. 자석 쪽으로 이동시킬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먼저 보면 N극에서는 자기력선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5가닥을 한번 그려볼까요? 현재 지금 요 그림에 있을 때는 자기력선이 개수가 3개가 통과하고 있는데, 요거 설명하기 전에 제가 설명을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이제 자연의 법칙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문구가 있어요. 자연은 변화를 싫어한다. 자연은 변화를 싫어한다. 많은 자연현상, 물리현상들을 살펴보면 자연현상은 안정화된 상태를 구현해내기 위해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화학에서도 이제 뭐 주기율표 공부할 때 뭐 일주기랑 뭐 맨 끝에 있는 것들이 이제 뭐 결합을 할 때 안정화되기 위해서 뭐 팔전자 법칙이라든지 등등등등, 뭐 엔트로피도 마찬가지고 많은 현상들이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방향 쪽으로 변화를 하는데, 그거를 좀 더 인문학적인 표현 방법으로는 변화를 싫어한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수업할 때 제가 많이 쓰이는 문구니까요. 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이제 내용으로 돌아와서 지금 현재 자기력선의 개수가 여기 있을 때는 3개밖에 통과하지 않는데 억지로 잡아당겨서 이 원형 도선을 이쪽 방향으로 이동시켰어요. 그러게 되면 여기에서는 자기력선이 몇 개 통과하고 있죠? 5개 통과하고 있죠? 처음에 3개 통과하고 있었는데 5개 통과하는 이러한 변화가 어떻다? 싫다.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이 5개를 다시 3개로 맞춰줘야 돼요.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럼 3개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5개를 통과하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3개를 맞춰줄 수 있느냐? 통과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자기력선이 저절로 생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저절로 생겨나는 상쇄시켜주기 위한 방향 쪽으로 얘네들이 저절로 나타나게 되려면 이 움직인 도선에서 전류라고 하는 녀석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전류가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져야 되냐면 오른손 법칙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살표 생겨나는 자기력선의 방향 쪽을 엄지 방향으로 하게 되면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감기는 방향이 이쪽 반시계 방향 쪽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 나타나는 전류를 유도 전류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즉 여기 원형도선이 있었는데 자기장의 공간에서 이쪽 방향으로 접근을 하니까 자기장의 세기가 변화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절로 유도 전류가 만들어지더라. 어떤 방향으로 오른손 사용해서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자기력선이 왼쪽 방향으로 나가니까 여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쪽은 N극을 띠게 되는 거고요. 색깔을 계속 바꿔서 해야 되는 거예요. N극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상대적으로 이쪽 오른쪽은 S극이 돼서 이 자석하고 원형도선에서는 청력이 작용하더라. 그래서 잡아당기고 있는 와중에 자석한테는 밀림을 당하는 청력을 작용받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도선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청력이니까 오른쪽 방향이 되겠죠. 청력에 작용한다라고 적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방향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이제 반시계 방향이 되겠죠. 이제 왼쪽에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될 겁니다. 오른쪽은 요건 이제 따로 지을 거니까. 이제 이렇게 자기력선을 가지고 이제 설명하는 경우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좀 더 편한 방법으로 한 번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처음에 여기 위치에 있었는데 이 도선을 이쪽으로 억지로 끌어당겨서 이쪽 방향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처음에 요 위치에 있었는데 이쪽으로 이동하는 이런 변화가 어떻다? 또 싫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친구를 원위치로 돌려보내려면은 자석하고는 어떠한 힘이 작용해야 될까요? 청력이 작용해서 밀어져야 원위치로 돌아가려고 하겠죠. 청력이 작용하려면 여기 왼쪽 편은 N극이 돼야 되는 거고요. 왼쪽 편은 N극이 나타나야지 청력이 작용하고 상대적으로 오른쪽에 S극. 그러면 N극 방향 쪽으로 자기력선이 나갈 텐데 이 친구들이 생겨나려면은 이 원형 도선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만들어져야 되더라라는 거죠. 첫 번째 방법이랑 두 번째 방법에서 청력이라든지 원형 도선에서의 N극, S극, 유도 전류의 방향 다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한 방법을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런 이제 내용이 상당히 중요해서 예제가 8가지나 나왔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반복을 하고 지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우 한번 볼게요. 원형도선을 왼쪽으로 억지로 잡아당겨서 이쪽으로 이동시켰다고 봅시다. 그러면 여기 있었는데 이쪽 방향으로 움직인 이러한 변화가 싫다. 그러면은 이 친구가 청력이 작용해서 밀려져서 원위치로 돌아가게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쪽은 이제 S극이 돼야지 청력이 작용할 거고 오른쪽은 N극. 그럼 자기력선이 이쪽 방향으로 생겨나야 되는 거죠. 이쪽 방향으로 생겨나려면 이 도선에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오른손을 써서 유도 전류가 시계 방향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청력, N극, S극, 유도 전류의 방향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갔어.
그 다음 예제 2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원형도선이 가만히 있고 자석이 움직이는 경우에요. 좀 볼게요. 자석에 S극이 있었는데 S극이 오른쪽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여기 있었는데 오른쪽으로 이동한 이러한 변화가 좋다 싫다? 싫다. 이 자석을 원위치로 돌려보내려면 이 도선의 왼쪽에서는 무슨 극이 있어야 될까요? S극이 만들어져서 둘이 청력이 작용을 해야 되겠죠? 여기가 S극이면 오른쪽 방향이 N극이 되고 자기력선은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고 얘네들이 만들어지려면 오른손 써가지고 이쪽 시계 방향이 유도전류가 만들어져야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하다 보니까 한 번 더 반복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N극이 접근을 합니다. N극이 접근하는 이러한 변화가 싫어. 너 원위치로 돌아가 하려면은 이 둘 사이에 청력이 작용을 해야 되는 거고 N극이 접근을 했으니까 N극을 밀어내려면 여기 왼쪽이 N극이 돼야 되겠죠. 오른쪽이 상대적으로 S극이 될 거고 N극 방향적으로 자기력선이 나타나고 이 친구들이 나타나려면 오른손을 써서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계속 반복을 하시면 되겠죠.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이제 아래 방향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제 3번. 이번에는 원통형 나무에다가 코일을 막 감아놨습니다. 즉 위에서는 코일이 하나밖에 없었던 건데 이제 아래에는 코일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감아놓은 상태예요. 마찬가지 N극이 접근을 하게 되면 이 코일의 다 모든 위쪽 방향, 코일의 위쪽 지역은 다 무슨 극을 띠게 될까요? 이렇게 접근하는 변화가 싫어. 너 원위치로 돌아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서 밀어내려면 여기 원통형 나무의 위쪽은 N극이 되고 상대적으로 아래쪽은 S극이 되겠죠. 그럼 N극 방향 쪽으로 자기력선이 만들어지는데 얘네들이 만들어지려면 이 도선에서 전류가 흘러야 돼요. 그래서 오른손을 써서 이 N극 방향이 엄지 방향이면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감기는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오른손을 써서 감아보면 이쪽 방향으로 즉 유도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되는 거죠. 즉 A 검육의 B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만들어지더라 라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계속 같은 경우니까 또 해볼게요. 이번에는 자석을 멀리 이제 떨어뜨려 놓는 거죠. 여기 있었는데 위쪽으로 멀어지는 변화가 싫다는 거죠. 그래서 둘이 다시 원위치로 되려면 인력이 작용을 해서 잡아당겨야 되겠죠. 그럼 여기 위쪽은 무슨 극이 되냐면 S극, 상대적으로 이 아래쪽은 N극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러면 자기력선이 N극 방향 쪽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고, 얘네들이 저절로 나타나려면 요게 유도전류라고 하는 녀석이 도선에 나타나야 되는데 오른손을 써가지고 따져보게 된다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나타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 검육의 A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만들어지더라 하는 내용이에요. 전자기 유도 현상에 대해서 지금 전류의 방향에 대해서만 지금 반복해서 하고 있는 거죠. 똑같은 경우인데요. 이번 세 번째. 이제 S극, N극, S극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이번에는 S극이 접근을 하는 거죠. S극이 접근하는 이러한 변화가 좋다, 싫다, 싫다. 그러면은 청력이 작용해서 밀어내야 되니까 요 위쪽은 S극, 이쪽은 N극. N극 방향 쪽으로 자기력선이 만들어져야 되고 얘네들이 만들어지려면 유도전류가 오른손 법칙을 따라서 만들어지면은 이쪽 방향으로 전류가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B 검육의 A 방향 쪽으로 유도전류가 만들어지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D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여기 멀어지는 거니까 인력이 작용하는 거고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 이쪽 방향으로 자기력선이 만들어져야 되려면 전류가 이쪽 방향으로
흘러서 A 검육의 B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만들어지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죠? 요 내용을 가지고 이제 바로 실전 1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속고리 A, B, C가 있는데 동시에 떨어뜨릴 거예요. 같은 높이의 동일한 금속고리입니다. 떨어뜨리게 된다 그러면 이 A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접근하는 변화가 좋다 싫다? 싫다. 그럼 원위치로 돌아가게 하려면 이 둘 사이에서는 청력이 작용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쪽 아래쪽은 N극이 생겨나고 이 위쪽은 S극. 그러면 자기력선은 N극 방향 쪽으로 나타내야 되니까 이렇게 얘네들이 나타내려면 감겨서 여기 이제 그림상에서는 시계 방향 쪽으로 유도 전류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C도 한번 볼게요. C도 떨어지는 거니까 이렇게 접근하는 변화가 싫어. 그러니까 청력이 작용해서 원위치로 밀어내려고 하는 거고, 그러면 이 아래쪽은 S극, 윗지역은 N극이 되는 거고, 이 N극 방향 쪽으로 자기력선이 나타나야 되고, 얘네들이 나타나려면 오른손을 써서 확인해 보면 되니까 이때는 반시계 방향 쪽으로 유도 전류가 만들어지더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썩 좋은 태블릿이 아니어가지고 화질도 안 좋고 필기감도 안 좋고, 아무튼 잘 이렇게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보기를 볼게요. 기억, 평균 속력이 가장 큰 것은 고리 B이다. B는 위쪽 방향으로 힘을 받는 게 없으니까, 청력이 작용하는 게 없으니까 가장 빨리 떨어지겠죠. 기억 동그라미. 고리 A와 C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 반대이다. A 같은 경우는 아까 시계 방향, C 같은 경우는 반시계 방향이니까 반대 방향이죠. 니은 동그라미. D극 같은 경우 둘 다 청력이 작용하고 있죠. 그래서 A 같은 경우 위쪽으로 힘이 작용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도 청력이니까 위쪽 방향으로 힘이 작용받아서 반대 방향이 아니라 같은 방향이죠. 같은 방향. 그래서 D는 틀렸다. 이렇게 해서 전자기 유도 현상에 대한 방향에 대한 거는 이제 얘기했는데, 지난 시간에도 자기장 얘기할 때도 방향과 색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이제 유도 전류의 이제 색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유도 전류가 만들어졌다는 소리는 무엇도 같이 만들어지냐면 유도 전압이라는 것도 만들어져요. 왜냐면은 회로에서 전류가 흐르게 되려면 무엇이 꼭 필요하냐면 전압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때 이제 저항이 있어가지고 V는 IR 해서 ohm의 법칙에 대해서도 다루긴 하는데, 요 내용 중에서는 전압이 있어야지만 전류가 흐르더라. 그리고 저항은 동일할 때, 저항이 만약에 일정한 값일 때 전압이 세지면 전류가 세지고, 전류가 세지려면 전압이 세져야 되더라. 비례관계 있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물리원에서는 유도 전류를 직접 구하는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유도 전압 또는 유도 기전력이라고도 합니다. 유도 기전력을 구해가지고 그거와 비례관계에 있는 유도 전류도 커진다, 작아진다, 일정하다 이런 내용이고요. 물리원에서는 유도 전압은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유도 전압을 구하는 공식이 약간 헷갈리면서도 어려운데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리를 한다 그러면 유도 전압을 구하는 공식은 마이너스 n에 델타 t분의 델타 v, 이 아래쪽에다 쓸까요? 여기 이제 빈칸이 있으니까 요거를 여기다가 쓰겠습니다. 유도 전압은 ohm의 법칙을 주실까? 유도 전압은 마이너스 n에 델타 t분의 델타 파이로 이제 유도 전압을 구하는데, 유도 전압에서 이 마이너스는 뭔가 자연은 변화를 싫어한다, 반대 방향으로 이제 작용한다, 이런 뭔가 변화되지 않기 위해서 안정화된 방향 쪽 방향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학에서 이제 빼기 이런 뜻이 아니라 뭔가 이제 유도 전압이 왜 생기느냐에 따른 의미를 부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의미 파악할 때 만드는 거고, 요 n 같은 경우는 가문수입니다. 가문수. 여기 위에서 코일 얘기할 때 원통에서 지금 요 3번 감았으니까 가문수가 3번인데, 앞에서는 지금
원형 도선해서 하나씩밖에 안 했잖아요. 그래서 문제에 따라서 요 가문수를 숫자로 줄 때도 있고 한 번 감았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 풀면서 한번 주의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델타 t분의 델타 파이는 시간당, 즉 델타 t는 시간의 변화율이잖아요. 뭐 1초당 아니면은 뭐 10초 동안 뭐 정해진 시간 동안에 자기력선의 총수가 얼마만큼 변했느냐라는 건데, 요 파이라고 하는 거는 좀 변형이 되거든요. 어떻게 변형이 되냐? 자기장의 세기에서 아까 앞 페이지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면적분의 파이라고 해가지고 요 파이 같은 경우는 넘어가게 되면 BS로 이렇게 변형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다시 쓰게 된다 그러면 델타 T분의 델타 BS로 바꿔 쓸 수가 있는데 주어지는 문제에 따라서 자기장이 변화하는 경우가 있어요. 면적은 변화하지 않고 도선의 면적이 변화하지 않고 자기장이 변화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문제에 따라서는 자기장이 변화하지 않고 자기장은 변화하지 않고 면적이 변하고 자기장이 일정한 값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하는 걸 수도 있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요 내용으로 다 커버가 되겠죠. 요걸로 이제 유도 전압을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예제 문제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 한 문제만 풀고 요 내용을 이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할게요. 균일한 자기장에 들어가는 방향 쪽으로 자기장이 형성된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장에 매달려 있는 어떤 네모난 도선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가로 20cm, 세로 10cm인 도선이 있는데, 이 도선의 주변에 있는 균일한 자기장이 시간에 따라서 자기장의 세기가 변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바로 문제를 1번에 0에서부터 4초까지 유도전류의 방향은 보자 하면은 자기장의 세기가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정하다는 거죠. 그러면 유도 전압 공식에서 이거를 이제 바로 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유도 전류는 유도 전압하고 비례관계 있고, 유도 전압은 마이너스 n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마이너스 n 델타 t분의 델타 bs인데, 지금 보면 0에서부터 4초까지 자기장의 세기가 변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통과하는 개수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요 직사각선 도선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6개인데 4초 동안에 이 6개의 개수가 변하지 않고 있는 거죠. 즉, 요 값이 변하지 않으니까 제로가 되겠죠. 즉, 유도 전압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유도 전류가 만들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0에서부터 4초까지 유도 전류의 방향은 없다. 왜냐? 유도 전류가 만들어지지 않으니까요.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에서 8초까지 보면 자기장의 세기가 20으로 증가하고는 있는데, 어쨌든 요 6초에서 8초까지 요 구간 내에서는 자기장의 세기가 변하지 않겠죠. 그래서 요 값이 마찬가지로 제로가 되는 거니까 유도 전류가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방향 파악을 할 수가 없게 될 겁니다. 이제 2번이 중요한데요. 2번. 지금 4에서부터 6초까지 자기장의 세기가 세지고 있습니다. 자기장의 세기가 10에서 20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그 소리는 자기장의 세기를 인위적으로 뭐 다이얼을 돌려서 아니면 건전지를 꽂아줘서 뭐 등등 방법을 써서 자기장의 세기를 지금 2배로 해줬습니다. 즉 자기력선의 개수가 2배가 더 많아진 거죠. 그러면 이 직사각선 도선 안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몇 개가 됐죠? 처음에는 6개였는데 지금은 12개가 된 거죠. 6개가 통과하고 있었는데 12개를 통과하는 이러한 변화가 좋다 싫다? 싫다. 그러면 이 12개로 늘어난 거를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다시 6개로 맞춰줘야 되더라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이 6개를 맞춰줄 수가 있느냐? 상쇄시켜주는 방향으로, 즉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력선이 몇 개가 나타나야 되느냐? 6개가 생겨난다라는 거죠. 저절로. 이 나오는 방향으로의 자기력선이 생겨나려면 이 도선에서는 유도전류라고 하는 녀석이 만들어져야 돼요.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져야 될까요? 오른손 법칙을 써서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력선이 나타나려면 자기력선의 방향을 엄지로 했을 때 나머지 4손가락이 감기는 방향, 즉 이렇게 반시계 방향 쪽으로 유도전류가 만들어지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장의 세기가 변화하고 있는 동안에는 유도전류가 만들어지는데 반시계 방향으로 생겨나고 있다라는 것도 알아낼 수가 있겠죠. 엄청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4에서 6초 동안에는 유도전류가 나타났으니까 유도기전력 또는 유도전압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도 생겨나겠죠. 왜냐면은 유도전류가 있다라는 소리는 유도전압도 있다라는 소리니까. 그러면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요걸 가지고 바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퀄 마이너스는 의미 파악만 하는 거니까 뭐 숫자 크기를 구할 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절대값을 취해도 상관없긴 하겠지만 뭐 방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그러니까 뭐 계산할 때 크기를 구할 때는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생략을 할게요. 이때 n 값은 가문수인데 도선이 지금 여기 위쪽에서 몇 번 감겨져 있죠? 문제에서 봤을 때 한 번 감겨져 있는 거죠. 한 번이니까 1이니까 이것도 생략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델타 t분의 델타 b s인 거죠. 왜냐면은 아까 면적에서 s가 면적인데 이때 직사각선의 면적은 가로 20, 세로 20으로 정해져 있어요. 가로가 20이니까 미터로 낮추면 0.2m, 10cm는 0.1m. 면적은 얼마가 되느냐? 면적은 0.02m가 되겠죠. 0.2m가 0.02m 제곱이 되는 거죠. 어쨌든 0.02. 그럼 델타 t분의 델타 b 요 값이 중요한데 그래프가 항상 나오면 면적이랑 기울기가 잘 살펴봐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라겠죠. 그래서 4에서부터 6초 구간을 구하는 거잖아요. 이때 기울기를 한번 살펴볼까요? 기울기는 x분의 y 값인데 x가 시간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즉 x는 시간의 변화율 델타 t분의 y 값은 자기장의 세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장이 변화하고 있다. 델타 t분의 델타 b 즉 요게 그래프에서 기울기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때 있는 기울기를 구하게 된다 그러면 x 2분의 y 값 10, 2분의 10 계산해서 5라는 거를 알 수 있고 대입해서 계산하면 0.1 나오고 단위는 전압이잖아요. 유도 기전력, 유도 전압이니까 단위는 볼트가 됩니다. 이렇게 0.1V의 유도 전압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까지 해서 전자기 유도 현상에서 유도 전류의 방향하고 유도 기전력을 구하는 내용을 다뤘습니다. 상당히 중요하니까 다음 내용으로는 이 전자기 유도 현상에 대한 대표 유형 문제 한 5문제를 풀도록 할 겁니다. 오늘은 어쨌든 요까지 마치도록 할게요.